오늘은 인도 불교의 사상과 역사 38번째 강의로 유식의 현상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하는 이 현상 세계에 대해서 유식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위 백법과 식의 사분설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중간하기 전에 구사학을 이제 구사론의 책에 교학책을 말씀드릴 때 5위 75법, 그러니까 5단계의 75가지 법에 의해서 75가지 요소에 의해서 세상만사를 분석을 해내다 이렇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사학에서 아비달마에서. 그래서 처음에 색은 물질이죠. 그 다음에 심왕은 이제 마음 중에 굵은 마음, 안이설신의. 그 다음에 심소, 굵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세부적인 마음 작용들이죠. 그러니까 화내고 아니면 집중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마음 작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심불상행법, 그러니까 마음과 이제 관계없는 마음과 별도의 존재인 조작과 같은 그런 존재들. 그 다음에 무위법에서 5단계에 걸쳐서 75가지 법이 마치 원자가 모이는 분자가 이루어지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하는 세상도 그런 75가지 요소가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이 되면서 매 순간순간 체험하는 세상만사로 이제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식불교도 이 구사론의 이제 5위 75법설과 유사한 책에 의해서 이 세상을 분석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세친보살의 저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사론도 이제 세친보살 저술이고요. 그 다음에 유식학의 토대가 된 유식 30송 세친보살의 저술이기 때문에 이제 책과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차이점을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유식에서는 이 현상을 5위 75가 아니고 일단 5위 100법으로 더 세분합니다. 그러니까 75가지가 아니고 100법으로 세분하는데, 그러니까 무위법에도 좀 몇 가지가 추가가 되고요. 심불상행법도 몇 가지 추가가 되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이 심왕, 굵은 마음이죠. 굵은 마음, 안식, 눈에 보이는 그런 인식이죠. 눈으로 보는 그런 마음이죠. 이식은 귀로 듣는 마음, 그 다음에 비식은 코로 내에서 맞는 마음, 헐식은 혀에 닿는 마음, 신식은 촉감에 느껴지는 마음, 의식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마음.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자체계와 똑같은데, 심왕을 얘기할 때 만화식과 아리야식이라는 두 개의 마음을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만화식과 아리야식. 이 설명은 이제 조금 이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심소법에 이런 굵은 마음 속에서 세부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각가지 마음들이 있죠. 집중했다가 화냈다가 참여했다가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그런 이제 다양한 파노라마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심소법이죠. 심소법인데, 이 구사체계와 다른 점은, 특징적인 점은, 구사론에서는 심소법 중에 이제 법례를 특별하게 이제 분리를 하긴 했지만은 나중에 수행론에서 얘기하는 법례를 또 뽑아놓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구사론의 수행론에서 뭐라 했습니까? 구사론의 법례를 이제 얘기할 때 10가지 법례가 있는데 수행론에서 10가지 법례를 하나하나 끊어가는 것이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죠. 3기에 걸쳐갖고 6개, 새끼, 무새끼에 걸쳐서, 그러니까 구사학을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10가지 법례는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사론에서는 10가지 법례 중에 예를 들어서 5견, 5가지 삿된 견해에서 잘못된 견해들, 그래서 내 몸뚱이가 있다는 견해, 신견, 혹은 변견, 죽은 다음에 끝이다 아니다 이런 견해들, 아니면은 계금치견 같은 이런 견해들은 다 해심소라고 해서, 해심소, 10대지법, 모든 마음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마음 작용 속에 포함을 시켰었는데, 그러니까 변형과 변경은 이제 구사론 체계에서는 10대지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대지법. 10가지가 있는데, 유식에서는 또 10가지가 다 둘로 나눕니다. 이렇게. 변형과 변경. 그러니까 모든 마음에 다 작용하는 것이 변형이고요. 변경은 따로따로 작용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땐 작용했다가 어떤 땐 작용하지 않았다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해라는 지혜 해자 써가지고 그런 심소에다가 견, 그러니까 5견을 집어넣었는데, 유식에서는 법례라는 하나의 이제 카테고리, 하나의 범주를 새로 설정을 해가지고 10가지 그런 법례, 그러니까 구사에서 얘기하던 우리 윤회의 근본이 되는, 우리가 윤회하고 생사윤회하는 근본이 되는 10가지 법례, 10폭이죠. 10폭을 갖다가 이 법례라는 이름하에 따로 분류를 합니다. 구사학에서는 탐진치만
여기까지, 이 중에서 탐과 진과 만과 의는 세계에서는 부정법이 들어갔었어요. 여기서는 여기는 하지 않고 번뇌라고 따로 분류하고요. 치일 경우에는 구사론에서는 이것은 이제 대번뇌지법이 들어갔었는데 이것도 번뇌라고 해서 요 안에 같이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심소, 구사론에서 시대지법이 들어갔던 해심소의 다섯 가지 세계관, 인생관, 정관을 이것도 이제 한꺼번에 번뇌라는 그런 같은 이 범주 속에 이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뇌를 따로 분류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 유식의 현상론, 오이백법설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이죠. 첫 번째는 만화식과 아리아식을 설정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10가지 번뇌를 따로 분류한다는 것. 이 10가지 번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업을 짓게 되고, 업을 짓다 보니까 나중에 고통스러운 그런 생사윤회의 세계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업고가 계속 되풀이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윤회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10혹을 10가지 옥을 굉장히 중시해서 이제 따로 취급하는 것이 유식 체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 구사론 체계에서는 색법을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구사론에서는. 근데 유식의 오이 백법설에서는 이런 마음법이기 때문에 마음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그런 교학 체계이기 때문에 마음을 먼저 놓습니다. 그러니까 식을 먼저 놓죠. 식. 그죠? 그 다음에 마음 작용을 그 다음에 놓고 색법을 다음으로 미뤄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게 이 구사와 이게 세 번째 차이점이다. 그러니까 심법과 마음에 해당하는 법과 물질에 해당하는 것이 순서가 바뀌어 있다라는 것이 이 유식의 이제 현상론과 구사의 현상론, 구사의 575법과의 차이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00가지, 그러니까 유식에서도 똑같아요. 이런 100가지 요소들이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뭐였다, 저것이 뭐였다 하면서 세상만, 내가 체험하는 세상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이 번뇌가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고통스러운 이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좋은 마음일 경우에, 선식, 착한 마음일 경우에는 또 행복한 과보가 오기도 하고, 과보가 오기도 하면서 내가 체험하는 세상만사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100가지 요소가 쭉 맞물려 가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첫 번째 차이점으로 얘기한 만화식과 아리아식에 대해서 설명드린다면은, 유식불교는 이렇게 7번째, 우리의 마음을, 전통적, 초기불교든지 초기불전, 아함경과 초기불전에도 만화식과 아리아식이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아라는 말은 나오긴 나오지만, 그게 식으로서 따로 독립해서 그렇게 취급되고 있지는 않죠. 근데, 유식에서는 이제 그것을 따로 아리아식 해가지고, 굵은 마음 중에 하나로다가 취급을 하고 있고요. 하나가 이제 만화식을 또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데, 실제 이 초기불교나 구사론 체계에서는 의식과 만화식과 아리아식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사실은 의식이라는 하나의 범주 속에 다 포함됐던 겁니다. 근데 유식에 와서 더 세분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마음, 보통 의식이 마음이죠. 신식은 촉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이 세 분야로 더 나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유식이죠. 그렇게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인광보 이런 세상만사에서 우리가 업을 짓기도 하고 세상만사를 이제 체험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세계가 만화식, 아리아식 같은 이런 유식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유식이죠. 유식불교죠. 그래서 이제 일단 7번째 범주를 하나 추구한 만화식은 없던 것을 넣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이 것을 더 세분해가고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준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한자 번역할 때 사량식, 사량은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사량식. 근데 무엇을 이제 어떻게 해서 생각하게 되냐 하면은 자아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아의식, 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번뇌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겠죠. 그래서 이 제7 만화식은, 그러니까 7번째 만화식은 우리에게 자아의식,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게끔 하는 그런 의식이다, 그런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4가지 이제 자아의식을 일으키는데, 첫 번째가 아치입니다. 아치. 그러니까 자라는 아에다가 치는 어리석을 써가지고요. 백치할 때. 그래서 이 실제 진리는 무아가 진리다. 무아. 그러니까 자는 없어요. 불교에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나라는 없어요. 나라는 것은 구성된 거예요. 내가 얼핏 내가 왜 있겠냐고서. 엄밀히 따져보니까 앞만 뒤져보면 내가 없죠. 우리 속에도 내가 없고. 그죠? 이제 그렇듯이 이 아치, 무아를 모르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잘못된 이제 생각이죠. 그것이 만화식이 유발시킨다. 그것을 무아를 모르는 것을 만화식이 유발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악연. 악연은
자아가 있다는 생각에 대한 허망된 집착이 바로 악연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생각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만심이죠.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죠. 내가 잘났다 하고서 남을 무시한다든지 이런 암한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러니까 자아에 대한 집착입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아주 애착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아끼려고 그러고 나를 해치면 막 화를 내고 하는 전부 다 아애심.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제 비롯되겠죠. 이렇게 네 가지, 아상을 일으키는 네 가지 마음 근본 동기가 만화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화식.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좀 애매할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면은 생각하는 거 금방 우리가 포착할 수 있어요. 안식하면은 안면으로 보는 거 금방 할 수 있는데, 만화식하면은 이게 도대체 뭔지, 자아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앞만 뒤져봐도 있지가 않고, 이것은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냐면은, 성자가 돼야지 알 수 있다 얘기하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눈이 있는 걸 알 때, 중간에서 얘기할 때, 중론에서 얘기할 때 뭐라 했습니까? 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지 못한다 얘기하면서 눈이 없다는 얘기했죠. 아무리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눈을 확인하려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직접 확인이 안 되고 이렇게 있다가 물어보면 알아요. 그렇죠? 얼굴 이쪽에다 손을 갖다 대니까 안 보여요.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보는 작용이 여기 어딘가 더 있구나. 이런 데 막아도 다 보이는데 여기 막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이 이쪽에 어디 있겠구나 하고 할 수가 있죠. 끊어보면은 안식이 있는 걸 알죠. 소리가 들릴 때 귀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이, 어린아이가 귀가 어딘지 모를 경우에 어떻게 돼요? 소리가 들릴 경우에 이런 데를 막았자 소리는 계속 들려요. 근데 양쪽을 막으면 소리가 안 들리죠. 그럼 이건 귀가 여기 붙어 있구나 하고 알 수가 있죠. 그렇듯이 만화식을 아는 것도 만화식이 끊어진 상태가 되어야지 그 전까지 바로 만화식이 있었구나. 의 근본 원인은 만화식이 있었구나 하고 합니다. 물론 만화식이 끊어지는 것은 부처님이 돼야지, 아라한이 돼야지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다. 아라한이 돼야지, 자의식이. 그러니까 무아를 철저히 아는 것은 부처님이나 아라한 것이 돼야지 무아를 철저히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만화식이 끊어지고 나면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평등성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등성지. 성품 정자 써가지고요. 평등한 성품이죠. 그 지자는 지혜 지자를 씁니다. 그래서 만화식이 끊어지고 나면은 평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 나와 남이 평등하다예요. 나와 모든 생명체가 평등하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더 이제 못하고가 아니에요. 다 평등해요. 다시 말해서 동체 다 한 몸이다. 일심동체의 자각을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과 아라는 경우죠. 그죠? 그러면서 대비심이 나오죠. 큰 사랑의 마음이 나오죠. 그죠? 동체 대비심의 경우는 내가 이 동체 대비심을 얻기 전까지 이 나를 구심점으로 이제 삼아 활동하는 그런 자아가 있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건 없는 건데 내가 그 전까지 만들어 놨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만화식은 그렇게 쉬운 개념은 아니지만은 지금 제가 물론 부처님이 되어보지 못하겠지만 누구든지 이렇게 비유로서 설명한다면 동체 대비의 상태에서는 이제 그 전까지 내가 아상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자각함으로써 만화식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이제 아리아식인데, 아리아식은 범어로 알라의 한문으로 아리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음역을 했죠. 알라야 비즈냐나. 이 알라야는 그 의미가 사타라는 의미입니다. 사타. 원래 의미는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누구든지 아는 단어 중에 히말라야산 아시죠? 히말라야산이 힘이라는 말이 눈이라는 뜻이에요. 눈. 눈이 쌓여있는, 눈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말라야입니다. 눈이 쌓여있는. 그런데 알라야는 거울하다 쌓다는 뜻인데, 히말라야산은 눈이 쌓여있죠. 그렇듯이 알라야는 무엇이 쌓여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쌓여있냐 하면, 우리가 평소 생활하면서 지은 일거수일투족의 업의 종자, 씨앗들이 저장이 되어서 쌓여있는 것이 바로 알라야식이죠. 그래서 업종자가 보존되는 장소가 바로 아리아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업종자가. 그래서 이제 아리아식은 현재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업종자, 우리가 평소 생활하면서 업을 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업을 하는데, 오늘도 하루에도 수천 번의 가지의 업을 지을 텐데, 선업이건 악업이건 어떤 업이든 간에, 의업이건 생각 속에서 업을 지었건 말을 했건 간에, 다 업이죠. 행위를 한 거죠. 근데 그것들이 그냥 흩어져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가 씨앗이 돼가지고 우리 마음밭에 다 저장이 됩니다. 마음 창고 속에. 그 마음 창고가 바로 아리아식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씨앗들이 내 생에 혹은 미래에 언젠가 시기가 무르익으면은 어지간한 조건이 됐을 경우에 그때 싹을 틔우고 바로 하겠죠. 다시 말해서 내가 체험하는 세상으로 나타납니다. 내 생에.
그래서 여러분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든지 평소 생활하는 일거수일투족이 내 생에 내가 살아갈 환경을 이제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일거수일투족이. 그러니까 내가 내 생에 어떤 삶을 받을 것인가, 어떤 식의 상태에서 괴로운 삶을 할 것인가,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떤 모습을 할 것인가는 지금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결정하죠. 착하게 살면 어떻게 돼요? 복된 내세가 아주 행복하고 아주 유복한 내세가 되고, 악하고 남을 해치고 또 고결하고 못하게 살 경우에, 비천하게 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내세에 불행하고 이제 하천한 이제 그런 삶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종자가 씨앗들이 저장되는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소장이다. 소장. 장자는 저장하다 할 때 장자 써가지고요. 그러니까 아리아식의 기능 중에 하나가 소장입니다. 소장. 그 다음에 소자는 바소자 써가지고요. 바소자. 소장이고 또 하나의 기능이 아리아식이 가만히만 있으면서 이 업종자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이제 업종자를 빠뜨리죠. 그죠? 소장은 저장된 장소라는 뜻이고, 능장은 업종자를 갖다가 저장한다는 그런 이제 의미이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뜻이 능장이고요, 능장. 그러니까 모든 제법의 종자를, 내가 행위한 모든 종자를 저장하고 있는 것이다. 저장되기도 하고 저장하고 있죠.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의미이고요. 세 번째가 집착하다 할 때 집자를 써가지고 집장입니다. 집장. 집장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화식, 일곱 번째의 그런 우리의 마음인 만화식이, 자아의식, 자아의식, 내가 있다는 생각에 근원이다, 이렇게 됐었죠. 내가 있다는 생각에. 근데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려면 무엇인가를 대상으로 삼아서, 내가 얼핏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대상으로 삼아서 이것이 나이다 하고 생각해야 되겠죠? 무엇이 뭐냐 하면 바로 아리아식이라 얘기합니다, 아리아식. 근데 아리아식 중에 전체 다가 아니고,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은, 아리아식의 견분을 대상으로 삼아서, 이것을, 나다. 아리아식의 견분을 대상으로 삼아서 나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견분은 보는 작용, 느끼는 작용, 감사하는 작용, 일반적인 측면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체험하면은, 체험할 대상으로서의 세상이 있고, 체험하는 작용으로서의 이쪽 측면이 있죠. 체험하는 작용으로 측면이 바로 기운분이죠, 기운분. 그러니까 객관 대상은 이것을 나중에 다시 이제 드리겠지만은 상분 이렇게 얘기하고 상분. 상분은 객관 세계, 기운분은 주관성 이렇게 얘기하죠. 주관이 객관을 막아갖고서 세상의 체험이 되죠. 그래서 이 아리아식의 주관적인 측면을 세상을 체험하는 면을 갖다가 자아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기운분을 자아라고 집착을 하기 때문에 집착하는 창고다. 집착의 대상이 되는 창고다 해서 집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장. 그래서 아리아식은 이렇게 종자를 저장하고, 종자를 갖다 이제 저장되는 곳으로서 가만히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집장. 지칠 만화식이, 저것이 나구나 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대상이 되죠. 근데 이 아리아식의 견분을 어디에다가 빗댈 수가 있냐 하면은, 불교 말고, 이제, 우파니샤드라고, 바라문교에서 신봉하는 경전이 있다는 얘기를 이제 드렸었죠. 제가, 이 불교 사상과 역사 첫 강의 때, 아마 이 불교 탄생 배경을 말씀드릴 때, 우파니샤드 얘기를 했는데, 우파니샤드에서는 아트만, 참된 자를 발견하면 그것이 해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트만과 브라만, 우주의 주제자와 나를 움직이는 그놈, 내가 느끼게 하는 그놈, 내가 모든 것을 느끼는 그놈이 같은 분이구나, 같은 사람이구나, 같은 인격체구나, 혹은 이제 동일하구나 하는 사실을 자각한 것이 바로 범아일의 자각이죠. 범은 브라만이죠. 브라만 창조신이라고 생각되는 우파니샤드에서. 그런데 그때 아트만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은 보이는 대상이 아니고 보는 자요,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듣는 자요, 작용으로서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 이 불교에서는 이제 지금 얘기드렸듯이 그런 것들은 아리아식의 기원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는 놈, 듣는 놈, 그건 아리아식의 기원분이지 자아가 아니다, 자아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리아식은 세 가지 측면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 지금 아리아식 말고 우리의 이제 모든 마음들, 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같은 이런 모든 마음들, 또 이 밑에 써 있는 심소법들, 이제 이 탐진치 같은 이런 심소법들, 이런 것들이 합해져 가지고서 내가 체험하는 지금 이 순간의 모든 것들이
이 합해져서 이게 분자처럼 이런 원자들이 합해져서 분자처럼 이제 내가 심적인 분자처럼 돼가지고 현상을 체험하는 건데 이렇게 체험을 할 경우에 그 체험하는 측면을 내수다가 네 가지다가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 이제 내수 나누는 걸 갖다가 4분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4분설 이게 이제 오위 백법 얘기했듯이 다 법은 법이죠. 근데 이때 이 법은 무슨 법이냐면은 식으로서의 법입니다. 식으로서의 법이죠. 우리 마음으로서의 법이에요. 마음이 변해서 나타나는 법들이 전부 다예요. 구설론에서는 쉽지 않은 법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식에서는 공사상의 세척을 한번 받고 나니까 법이 쉽지 않은 게 아니고 꿈처럼 환상처럼 있는 것이구나. 마음속에서 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자각을 하죠. 그래서 이 식으로서의 법들인데 이 식으로서의 법들은 전부 다 네 측면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측면을 갖다가. 그래서 이 네 측면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견분, 두 번째가 상분인데요. 여기에다가 뭘 또 추가하냐 하면은, 자정분이라는 걸 추가합니다. 자정분. 자정분은 증명하다 진짜 써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하는데, 증자증분. 증자는 똑같은 증자 써가지고요. 증자증.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이제, 측면을 갖고서 우리의 마음이 활동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이렇게 내가 사물을 바라볼 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지가 않죠. 그냥 하나의 사건이에요. 눈으로 안익이 설신할 때 안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돼요? 그냥 보이는 하나의 사건인데, 가만히 보니까 보이는 대상으로서의 측면이 있고, 보는 작용으로서의 측면이 있죠. 이게 뭐냐면 상분과 견분이에요. 상분은 보이는 대상의 측면이에요. 대상의 측면. 여기 선은 없어요. 물론 선은 없지만 어떤 선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견분은 보는 작용으로서의 측면, 주관적인 측면. 상분은 객관이고. 그죠? 이게 이제 견분 상분이고. 근데 내가 세상을 바라봤는데 어떻게 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이고 내가 세상을 또 바라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걸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바라보고 있다. 앞에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견분의 활동을 확인하는 게 자증분입니다. 자증분. 그러니까 견분, 상분 이거의 활동을 확인하는 것이 자증분이다. 스스로 증명하는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증분만 있어서는 안 되고 내가 세상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는데 알고 있다는 사실을 또 알 수도 있죠. 더 깊은 마음속에서. 그것이 뭐냐면 자증분을 또다시 증명하는 등자증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을 체험을 할 때 체험하는 이 이제 모습은 네 측면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대상으로서의 상분과 작용으로서의 견분과 작용을 보는 놈으로서 자증분과 그놈을 또 보는 놈으로서 증자증분 이렇게 네 측면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유식불교의 4분설입니다. 4분설. 그래서 이걸 왜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은 이 자증분은 이제 증자증분과 자증분을 거울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거울에. 그래서 견분과 상분은 대상과 주관이죠. 주관인데 이놈을 비추고 있는 것이 바로 거울이에요. 거울과 같은 자증분이에요. 자증분의 견분, 상분이 다 비치겠죠. 그런데 자증분을 비추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또 제2의 거울이 필요해요. 이놈이 있다는 사실을 비추려면은. 그럼 제2의 거울이 바로 증자증분이에요. 그러니까 증자증분이 자증분이라는 거울을 비추고 있고 그다음에 증자증분을 비추려면 또 제3의 게 또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자증분의 거울이 다시 또 증자증분을 비춰주면 돼요. 그래서 증자증분과 자증분은 서로 비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비추고 있다. 거울 두 개가 있으면 서로 비춰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은 객관 대상 세계가 있고 주관이 있고 그놈을 비추는 거울이 하나 있고 자증분이 있고 자증분을 비추는 거울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 거울은 누가 비춰주고 있어요? 자증분이 또 비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증분과 증자증분은 서로 교환하면서 서로를 비춰준다. 그래서 더 이상의 이제 분할 나누는 것은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4분설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호흡법, 성유신론의 저자인 호흡법, 인도의 호흡법 스님께서 말씀하신, 주장하신 이제 그런 식의 분류 방식이죠. 식의 측면에 대한. 그리고 인도네시아 유식 논사들 사이에서는 이 4분설 말고도 뭐 3분설, 2분설, 1분설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 3분설일 경우에는 3분설, 그러니까 식은 세 측면만 이제 전망하면 된다. 그러니까 자증분과 견분, 상분만 있으면 된다. 왜냐하면은
증자증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3분설을 얘기했을 경우는 이 자증분만 있으면은 자증분이 자기 스스로 갖다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증자증분이 필요 없다는 얘기인데 이걸 비유로 설명한다면 아까 제가 4분설을 얘기할 때 우리 마음의 4분설을 얘기할 때는 증자증분, 자증분이 거울의 비유가 돼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거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3분설일 경우에는 3분설은 지인나라는 스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불교 논리학의 대가가 된 분인데, 이분께서 이제 주장하신 건데, 이분의 주장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거울 아니고 등불에 비유합니다. 등불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등불을 비추면은 견분과 성분이 비쳐요. 아, 있다는구나. 까만 방이 있었는데 견분 성분이 있었어요. 그 등불을 켤 경우에는 견분 성분이 드러나죠. 근데 그 등불을 보기 위해서 제2등을 가져올 필요가 없죠. 왜? 등불 자체가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불일 경우에는 견분 성분도 비춰주지만은 자기 모습도 자기 스스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3의 또 필요 없죠. 제4에게 필요가 없죠. 그래서 3분만 얘기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진다스님이죠. 또 2분설은 이제 난타 스님, 또 1분설은 이제 아내라는 그 스님이 이제 주장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3분설과 4분설의 시점은 우리의 마음을 등불에 비유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느냐에 따라 갖고 이제 갈라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정리된다면, 우리가 체험하는 세상 만사를 유식에서는 오의 백법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백법 하나하나가 식으로서의 법이죠, 식. 마음이 변화된 그런 어떤 존재들이죠. 그런데, 변화된 측면은 네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자증분, 증자증분, 견분, 상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이제, 호흡법의 유식에서 얘기하는 그 식의 4분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식불교에서 얘기하는 현상 세계와 현상의 네 가지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하는, 이제, 물론 마음으로서의 현상이죠. 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